기본 소득제. 예전에도 기본 소득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글쎄,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그때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는 현재 복지를 하고 더 기본 소득제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복지제도를 손재를 해서 기본소득제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4차 산업혁명이고, 물론 100% 다 자동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든 기본소득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그 성인지 예산 같은 거 있죠. 그게 무려 30조나 되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비품비가 40조나 돼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공무원들 비품비가 40조나 돼요. 지금 그게 많이 없어졌는지 뭐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줄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 월급이 아니고 뭐 이런저런 월급 그냥 급에 쓰는 거 있잖아요. 왜 종이나 이런 거, 화장실에 휴지, 종이, 그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그런 비품, 책상 뭐 이런 거, 그게 무려 40조나 예산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뭐 절반만 줄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한 20조 정도, 그럼 한 50조 정도 나오죠. 벌써 한 50조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복지를 하고 있는 어떤 예산들 있죠.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상한 예산들, 복지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합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또 뭐 있죠? 더 연금 하나 더 해서 한 4개 정도 연금이 있는데, 그걸 다 통합을 하면 되죠. 그걸 다 통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몇십 조가 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걸, 엎어버리면 되죠. 그죠? 자, 문제는 그 국민연금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돈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다만, 일원화하는 거죠.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4개가 나눠진 걸 하나로 합치는 거죠. 어차피 국민연금으로 합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대세인 것 같고, 해외에서도, 특히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하나로, 이렇게 좀 축소시키는, 개별 연금을 하나로 축소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있다면, 연금을 합쳐도 여러분이 받아가는 건 더 많아지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연금은 퇴직해야 받는 거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혜택을 안 받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들도 다 혜택을 받게 돼요. 미래에도 혜택을 받게 되고, 본인이 설령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받게 되고, 설령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받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오히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뭐 이런 거보다 오히려 더 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국민연금 받잖아요. 그죠? 이중으로 이것도 받고 이 국민연금도 받기 때문에 다만 일원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정부지원금이 안 나가게 되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공단에 사용되는 월급이나 이런 게 확 줄죠.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비용들이 줄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것도 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일부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겠죠.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멀리 본다면, 전 국민을 생각한다면 통합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상한 복지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장애인이나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겠죠. 세부사항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기본소득만 줄 것이냐? 아니면 플러스해서 줄 것이냐? 그죠? 그런 분들한테 더 지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 예산이 이제 아무래도 좀 줄겠죠. 만약에 뭐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았다면 한 2, 30만 원 정도로 줄겠죠. 그죠? 조금 더 받는 수준으로 줄겠죠, 아무래도. 그죠? 만약 5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만 6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로 받지 않을까? 아무래도 조금 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전체적인 액수는 커지겠지만, 기본소득제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약간 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그런 식의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죠? 만약에 50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면, 결식아동들, 결식아동들도, 제가 예전에, 계산해 봤을 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식비만 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되죠. 왜냐면 만약에 두 명이면, 한 사람이 5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각자 50만 원 받을 테니까. 그죠? 만약에 만약에 한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해 줬다 그러면, 플러스 25만 원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죠? 두 명이 있으니까 50만 원 더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이 될 테고, 그러면 충분히 아이들이 하루에 삼시세끼를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만약에 근처에 무료급식소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약간 여유있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친구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를 시키는 게, 좋겠죠. 그죠? 뭐, 순서가 앞설지 뒤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주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쓸데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천연가스를 수소로 바꾸고, 원자력을 메인으로 하고, 천연가스를 수소로 바꾸고, 천연가스 수입액만 줄인다면, 충분히 200조 정도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0조 정도 재원을 마련하면 1인당 한 30만원, 25만원에서 30만원? 그러니까 전 국민 100% 해가지고 25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의 어떤, 기본소득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얼마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어쨌든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고, 그럼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자살률도 어느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조그만 사업하는 거, 그런 걸 해볼 수도 있죠. 만약에 본인이 있다면, 어떤 제작비 같은 거, 그죠? 충분히 제작비 같은 거, 뭔가, 스타트 기업 같은 걸 해볼 수 있죠. 그죠? 만약에 25만원, 10명이 모이면 250만원 아닙니까? 그죠? 한 달에 250만원 정도 제작비를 써서, 스타트 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이렇게 영세하거든요. 시작을 말 그대로 스타트를 해볼 수 있죠. 그죠? 250만원 정도가 들어오니까 뭐든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 월세라도 10명이 만약에, 같이 뭔가 조그만 가게라도 한다면, 모여서, 25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어딘가에 만약에 본인이 뭐, 지분을 갖고 뭐 그런 거 안 한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뭐 A라는 사람이 커피숍을 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돈 드리겠습니다. 뭐 잘 되면, 약간 주식같이, 제가 성공해서 수익이 생기면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 개념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만약에 100명이 5만원씩만 내면 500만원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작은 스타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 지금 스타트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에 합당한 어떤 이자를 받는다든지, 약간 펀드 개념으로 그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죠. 지금이야 여유가 없지만 만약에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면 그렇게 해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기업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정책, 큰 이슈 두 개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는 그런 걸 할 수 있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다음 선거 가장 큰 이슈는 모병제하고 기본소득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제가 보기에는 원래 대선 때 가장 핫 이슈는 모병제였을 거예요. 모병제 바람을 계속 잡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이슈는 모병제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병제가 쑥 들어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기본소득제만 들고 나왔던 것 같은데, 분명히 모병제에 대해서, 모병제 카드를 분명히 언젠가는 들고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20대들의 어떤 표심을 이렇게 갖고 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갈든. 원래는 어떻게 군복무를 더 이상 못 줄였나 보죠. 군복무 줄이는 이야기가 원래는 어떻게 안 나왔어요. 그죠? 매년 대선 때마다 군복무 줄이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는 뭐 군인들 월급 올려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현실적으로 군인들 월급 근데 뭐 군인들이 60만 명이었는데 40만 명으로 줄었으면 군인 월급 좀 올려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죠? 뭐 예산은 똑같잖아요. 그죠?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인들 월급이 병력 20만 명이나 줄었으면 월급을 좀 올려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그런 거에 정부에서 잘 보고, 조정을 해서 뭐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리고 장비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지금 F-35를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국방비가 많이 줄 거예요. 지금. 그죠? 다른 때 나가는 국방비보다, 뭐냐면 결제를 다 하고 돈을 다 지급을 했으면 지금 한국 국방비가 상당히 많이 줄 거예요. 병력도 줄었고, 이미 다른 것도 이미 구매를 했으면, 무기를 구매를 했으면 지금 상당히 국방비가 많이 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차세대 뭔가를 개발을 하든지, 그죠? 차세대 좀 KF-21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차세대 뭔가를 개발하든지, 그죠? 뭐 차세대 엔진이라든지 차세대 뭐라든지, 엔진 개발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차세대 무언가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KF-21 같은 것도 지금 어느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업로드하면서 계속 검색을 해보는데 KF-21 비행 장면을 좀 보고 싶은데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날아다니는 거 안 보여요. 얼마 전에 또 그 비행기 사고가 한번 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낙하산이 왜 안 펴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낙하산만 펴졌어도 제가 보기엔 안 죽었을 것 같은데, 그 프로펠러 비행기에 왜 탈출은 됐는데 왜 낙하산이 안 펴졌는지, 낙하산이 펴졌으면 아무도 안 죽었을 것 같은데, 그죠? 너무 오랫동안 그 동작을 안 시켜서 낙하산이 붙어버렸나? 그런 거, 낙하산 같은 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사출이 되는지 점검을 한 번씩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우리 에어백 터지듯이 점검을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까운 또 우리 공군 조전사 4명이나 또 아무 의미 없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죠? 4차 산업의 필수. 그렇죠. 4차 산업에 AI가 하고, 뭐 그런 거에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 같은 거, 우리가 약간 미래지향적인 게임 같은 거 보면 인간들이 안드로이드 인간형 로봇을 막 공격하고 두드려 패군 이유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4차 산업에 AI가 산업을 관장하는 이런 시대에는 로봇가 사람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라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날로그 일자리를 만들든지, 그죠? 로봇가 하기 힘든, 그래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근데 어떤 식으로든 아날로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일하는 인원수는 분명히 줄 거예요. 그죠? 만약에 10명을 썼다 그랬을 때 5명으로 줄기는 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수동이 아니고 대부분 오토매틱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수입이 없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세금은 들어오는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취업률은 낮은데 정부에 세금은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떤 제도를 자꾸 지금부터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거기서 조금씩 수정을 하고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걸 돈을 쓰게 되면 분명히 정부한테 한 50%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비를 할 테니까. 만약에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금융권이 좋아지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튼튼해지겠죠. 그죠? 뭐 그런 효과라든지,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들이 또 튼튼해지겠죠. 그쪽에 또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민주당이 AI로 뭐 공천을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좀 좋은 발상이긴 해요. 어쨌든 들으면 참 멋진 발상인 것 같아요. 그죠? 미래를 내다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AI에 어떤 값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어차피 A하면 B잖아요. 그죠? 어차피 민주당이라는 인재풀, 민주당의 성격에 맞는 사람들 입력값을 넣어놓고 AI가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AI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라고 선택을 하면 그 C를 영입할 건가요? C가 만약에 그 국민의힘 쪽 사람이면 과연 민주당은 영입을 할 건가요? C를 삭제를 할 건가요? 그죠? 만약에 C를 삭제를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AI라는 게 AI가 이렇게 정해주는 사람이 저럼을 공천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나는 민주당과 성격이 맞지 않다 이러면 어쩔 겁니까? 그죠? 어차피 민주당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만 쓸 거잖아요. 그럼 그 AI가 고르나 안 고르나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괜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AI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 않다 이 말이죠.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런 얘기를 하나 본데 AI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죠? AI도 실수를 해요. 그죠? 왜냐 그 이세돌 구단한테 한번 졌지 않습니까? AI가 100% 완벽하려고 뭐 계속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AI가 100%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한번 완벽하지 않는 부분을 인간이 채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뭐 이준석 씨 지금 한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고 있는 이준석 씨 같은 경우 뭐 좀 부족하죠. 국회의원 한 번도 된 적도 없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부족해 보이잖아요. 뭐 그렇게 경력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회사에서 되게 뭐 경력이 많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I가 뽑을 것 같으면 이준석 씨 같은 사람은 분명히 선택이 안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력이나 뭐를 보나 해놓은 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안 되죠. 하지만 지금 어때요? 당대표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경력 뭐 사회 경험도 별로 없지만 당대표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그런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 AI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을 꾸준히 가능성 있는 친구한테 기회를 줘서 그 친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죠?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맞지 않나. 뭐 정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죠? 뭐 그런 것도 그래요. 그거 말고 또 저 국제기구에 한국인들을 이렇게 좀 넣는 거,
그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뭐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제기구에 많이 지금 IMF 쪽에서도 누구 일하고 하고 있다 그러고 그런 국제기구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인재를 키우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막 그런 거죠. 지금은 당장 뭐 좀 약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AI가 선택을 안 할지 몰라도 이 사람이 앞으로 AI가 선택을 하게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그런 게 좋지 않나 이제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런 건 좀 AI가 100%일 순 없다. AI가 추천을 할 수 있지만 AI 선택이 100%일 순 없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의적 교육 환경, 그죠? 기본소득제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전자교과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죠? 학생들한테도 돈을 줄 테니까. 그럼 학생들이 태블릿을 어디지? 통신사 가서 가입을 하면 되죠. 와이파이 모델로 태블릿을 3년 약정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되죠. 졸업할 때쯤 되면 한 3년 약정하면 되면 졸업할 때쯤 되면 끝나겠죠. 그러면 큰 돈 안 주고 큰 돈 안 들이고 태블릿을 마련할 수 있고 누구나 태블릿을 마련할 수 있고 뭐 애플사가 됐든 삼성이 됐든 뭐 다른 회사가 됐든 어찌됐건 뭐 중고가 됐든 그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전자교과서를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정부에서 뭘 해야 되느냐? 교육 환경에 맞는 지금 유튜브 같은 어떤 이렇게 교과서 실험 같은 거 해놓은 거 그죠? 봤을 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지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실험 같은 거 했던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 같은 걸 봤을 때 뭐 만약에 자동차 엔진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 엔진 같은 그 영상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실제로 자동차 엔진은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는 걸 실제로 기계가 돼 있는 그 원래 장비를 보여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뭐 3차원 측정기가 있으면 그 3차원 측정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학생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굳이 가지 않아도 학생들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창의적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지금 유튜브가 하고 있는 순기능 중에 하나죠.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물리학을 알기 쉽게 이렇게 해준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이론 같은 거를 쉽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유튜브의 순기능 중에 하나죠.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걸 바탕으로 자기에게 맞는 어떤 그런 거, 자기에게 맞는 어떤 영상이나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 저걸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꼭 국영수 위주가 아니라 꼭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찾아서 공부하는,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찾아서 하는, 그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니고 어떤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하게 되면 생리대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죠? 등록금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25만원 정도 만약에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학생이 태어나서 20살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한 달에 10만원씩만 적금해도 몇천만원이 모이는, 대략 한 3천만원 가까이가 모이기 때문에 대학교 등록금도 어느 정도 자기가 가고자 한다면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죠? 물론 이렇게 좀 늦게 받는 친구들은 손해겠지만 지금 태어난 친구가 받기 시작을 한다면 만약에 다 모은다면 무려 6천만원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4년제 대학 등록금은 다 해결이 돼요. 그죠? 전액 다 적금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만 열심히 한다면 설령 생리대나 이런 태블릿 요금을 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달에 10만원씩만 적금 한다 하더라도 입학금은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다 그걸 해줄 수 있죠. 복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특정 학생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괜히 돈 육성예배 안 냈다고 싸대기 맞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럼 좀 되니까. 학교에서 돈 내라 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럼 그냥 내면 되잖아요. 만약에 가난해서 학용품 살 돈이 없으면 그냥 받아서 학용품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물가도 안정이 되겠죠. 물론 기본소득제를 줬을 때 시급을 내린다는 가정하에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죠. 그죠? 지금 시급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실패를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엉망진창 됐잖아요. 물가가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비싸졌죠. 그죠?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물가는 뭐 한정없이 이거는 뭐 한정없이 터진 거죠. 그죠?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뭐 미리 꼭 계획을 짠 것처럼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좀 내려야 되죠. 그죠? 한 6,000원이나 7,000원대에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는 최저임금을 협상을 할 게 아니라, 기본소득제를 더 줄 것인가, 덜 줄 것인가,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더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현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식의 그걸 하게 되면, 훨씬 더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최저임금이 7,000원이나 6,000원으로 북박이가 고정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요렇게 되겠고 뭐 어느 정도 올라가겠고 뭐 내려가겠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기본소득제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들어오나 적게 들어오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니까. 그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물가가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기본소득을 25만원을 만약에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가가 지금 9,000원대 거의 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급이 한 20-30% 만약에 다운이 된다 그러면, 기본소득 25만원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실질소득은 한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물건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지금은 25만원 하면 냉면을 만약에 25그릇밖에 못 사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물가가 떨어져서 냉면이 5,000원으로, 한 그릇에 5,000원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냉면 50그릇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물가가 안정이 돼야 여러분들이 생활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물가가 막 치솟고 막 이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소득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뭐 박봉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도 물가가 내려가면 자기들도 좋죠. 그죠? 굳이 월급 올려주네 마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죠? 기본소득제를 주게 되면 공무원들도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개인적인 생각이고, 장점 많죠. 그죠? 그 경기 부양 효과도 있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증세를 하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예산들 성인지 교육을 무려 30조나 쓴다든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비품비 40조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고, 아직도 비품비를 40조나 쓰고 있다 그랬을 때,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하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복지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줄인다든지. 그죠? 그렇게 하면 저는, 이게 천연가스 수입을 안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된 물건을 사게 되면 소비가 일어나고, 공장이 잘 돌아가겠죠. 그죠? 그죠? 그럼 내수 경기가 일어날 테고, 내수 경기가 일어나면 또 시급이 떨어지면 자영업도 살아날 테고, 여러분들이 돈을 받으니까 고깃집 가서 삼겹살이라도 한번 굽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자영업도 잘 될 테고. 그죠?
그리고 뭐, 그러면, 비싼 가격의 제품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잘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이 훨씬 더 잘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차도 살 수 있겠죠. 만약에 뭐, 보험료만, 먹돈 보험료만 있다면 자동차도 분명히 잘 팔릴 거예요. 그죠? 왜냐면 25만원씩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25만원을 중고차로 사든지, 중고차 할부를 하든지, 아니면, 새 차를 사서 할부를 25만, 한 달에 25만원 들어가는 차를 뽑으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되기 때문에, 차량 같은 거 거의 보험료만 있으면, 그죠? 보험료만 내고 하면 차량도 얼마든지 굴릴 수 있어요. 그죠? 트위즈 같은 걸 살 수 있나 모르겠네. 전기차 트위즈가 500만원짜리 차 하나,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거는 할부를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오토바이가 125cc, 운전면허 있으면 탈 수 있는 125cc 정도의 오토바이는 얼마든지, 구입을 해서 25만원 같으면 12개월 끊으면 되잖아요. 그죠? 250만원, 10개월 끊으면 250만원이죠. 10만원 끊는다고 해도, 그죠? 한 1년 12개월 할부로 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죠? 아무튼, 여러가지, 뭐, 소비나, 어떤 내수 경기 부양, 뭐, 정책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다만, 예산이 문제예요. 그죠? 자, 증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안정되게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또 주다가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그런 게 좀, 세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100%를 다 줬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를 다 줬으면 좋겠고, 분리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죠.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때 옛날에 그 급식할 때도 분리하는 돈이 더 든다 그러잖아요. 그럴 바에 다 주고, 100% 다 주고, 그죠?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99% 다 줘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봐야 1%, 대한민국 1% 빼고는 거의 다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죠? 옛날에 왜 그 재난지원금 90%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라서 99%를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럴 바에 100%를 다 주고 시민단체 기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시민단체한테 지원해주는 시민단체 지원금을 모두 삭감을 하고, 거기에 기본소득세를 시민단체 그 삭감한 금액을 기본소득세에 넣고, 국민들로 하여금, 시민단체에게 기부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NGO의 성격에도 맞을 테고, 지금 민주당 이중대 같은 어떤 그런 행동도 안 할 테고, 그죠?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잘한다면,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정말 멋진 활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기부 행렬이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해서, 시민들이, 정부에서 시민단체에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죠? 시민들이, 기본소득제에 그 돈을 포함을 시켜서 국민들이 시민단체에게 기부를 하게끔, 원래 NGO의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시위 같은 것도 잦아들겠죠. 왜냐면 시위 많이 하는 시민단체에겐 기부를 안 할 테니까요. 그죠? 그죠? 그게 NGO의 성격이 훨씬 더 맞지 않나요? 그죠? 그게 어떻게 정부의 1조 원이나 지원을 받는 게, 그게 어떻게 시민단체예요? 그죠? 정부 이익단체지. 이제 재벌단체 아닙니까? 1조 원이면 재벌단체죠. 그죠? 1조 원이면 도대체 얼마나 받았는지, 이게 뭐 받고 나서 어떻게 써야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한테 1조 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받았으면, 그건 재벌단체지 시민단체는 아니에요. 그죠?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가 관심있게 이렇게, 지켜본 게 있는데, 뭐, 여러가지 공약을 했어요. 그죠? 뭐, 지금 영상공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쪽박촌 할아버지들 뭐, 이주시켜준다 그랬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딱 하나 해놨어요. 저기, 경부궁 앞에 그거 인도 만드는 거? 그것만 딱 시작을 하고 자살해버렸네요. 그죠? 솔직히 저는 그 앞에 인도 만드는 게 우려스러워요. 그죠?
만약에 시위하다, 지금 뭐 청와대가 어차피 용산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니까,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거기서 시위하다가, 그죠? 인도에서 시위하다가 청와대 쪽으로 우르 몰려 들어가면, 딱 길이 그렇게 일직선으로 딱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죠. 만약에 그렇게 일직선으로 시위하다가 우우 들어가 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솔직히 좀 우려스러워요. 그죠? 청와대는 놀이공원이 아니거든요. 뭐, 윤석열 당선인이 전면 개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 우려스럽다고 봐요. 청와대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이 놀이공원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청와대는 항상 백업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항상 유지 관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미국도 보면 이렇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벙커도 있고 무슨 캠프 이래가지고 혹시 백악관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대피할 수 있는 어딘가에 캠프나 기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청와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비록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으로 가지만 청와대는 항상 언제라도 그 대피나 백업이나 할 수 있게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면 개방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기본소득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잘 연구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별로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카드도 없애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득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고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